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규칙, 구문, 문법에 따라 해석하면 오히려 규칙에 얽매여 해석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풀이법도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강사들의 문제 풀이법 또는 해석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이런 형식 또는 이것을 몰라서 영어를 해석 못했다 하면서 규칙을 말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규칙에 따라 해석하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규칙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규칙, 다시 말해 풀이법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면 오히려 규칙에 얽매여 여러 힌트를 놓쳐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풀이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영포자에게 어울리는 강의죠. 다시 말해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거지입니까? 던져주는 거 그냥 받아먹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문해인입니까? 저는 심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이법은 그냥 문해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규칙은 또한 규칙을 낳게 되고 계속 연달아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속된 생각을 하게 돼서 자유롭게 해석하는 또는 문제를 푸는 힌트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경직된다는 얘기죠. 경직되는 게 영어에서는 가장 안 좋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도록 하죠. 2013년 국회직 9급을 통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순서 맞추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제가 하면서 힌트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성 다 수주의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스타일이나 패션에 대한 인지, 그것에 대한 인지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슈즈는 apart from, 슈즈와는 별개로 아주 잘못 만들었거나 또는 맞지 않는 그런 슈즈와는 별개로 그걸 제끼면 결국 불편함의 가장 큰 원인은 하이힐이다. 자, 이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 힌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발을 앞쪽으로, 신발 앞쪽으로 강제적으로 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야지, 스마트한 신발이 있어야지, 그리고 여전히, 이것도 힌트죠, 여전히 쉽게 걸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느낀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이힐은 이것도 힌트죠, 패션이다. 바로 두 성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머물렀던 그런 패션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자, 이것도 힌트죠, 아주 행복하게 남자와 여자 둘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무시해 왔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전체를 해석해보고 나서 순서 맞추기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럼 제가 이제부터 순서의 힌트가 되는 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의 힌트는 이거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문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요, 신발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잘못 만들어서 또한 맞지 않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을 apart from, 그런 것을 제외하면 가장 불편한 것은 뭐다? 하이힐이다. 이제 하이힐을 어감상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힐이 문제야 라고 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하이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편해야겠다는 얘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하이힐은 패션이다. 바로 성들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패션이다. 이게 첫 번째 하이힐이 나와야 되죠. 가장 불편한 게 뭐라고? 하이힐이야 하면서 소개하는 장면, 바로 이걸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이해를 통해서 The great cause discomfort is, 바로 이 부분도 되죠. 이런 것을 제외하면 가장 불편한 것은 얘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게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이힐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서 이러한 불편함은 물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과거 이런 것이 무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A번 같은 경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하이 힐입니다. 맞죠? 하이 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뭘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엄청난 불편은 하이힐이다. 이 하이힐의 불편은 지금까지 여성 남자들 다 그것을 뭐 행복하게 무시해 왔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 다음에 이러한 불편을 나타내는 단어인 discomfort가 적절하겠죠. 이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먼저 A가 당연히 A 다음에 D가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AD가 딱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 지우고 나면 AD가 연결된다는 걸 잡았어요. 하나는 첫 번째 힌트가 이 불편함은 바로 이 불편함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하이힐에 대한 소개와 그것에 대한 불편함 연결이 되죠? 그럼 AD가 연결되는 게 몇 번이냐? AD가 연결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AD. 그러면 2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해석을 다 해봐야 합니다. 해보고 나서 더 고르는 게 맞죠?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였다.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힌트 잡은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they feel still. 요 still이 중요해요. 두 번째 방법.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라 하냐면 두 성이 신발을 편안함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내가 불편함을 이러한 스타일과 패션의 그러한 인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스마트한 신발이 필요하지. 근데 여전히 편하게 그쵸?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내가 패션을 위해서 스타일을 위해서 편안함을 필요로 하지만 스타일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말에서 연결되는 게 왜 피냐면 바로 연결된 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스마트한 신발이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함은 포기할 수 없어. 다시 한번 할게요.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편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해.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거. 이게 힌트라는 거. 뭐라고 하냐면 흐름상 그들은 뭘 필요로 한다고요? 편안함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희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타일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느끼기에 스마트한 신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순 없어. 그들이 생각하기엔 여전히 그래도 편안함은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 연결되는 게 맞죠. B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인데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약간 어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감이라는 건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신발을 편안함을 요구하지. 편안함이 중요해. 그죠? 편안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스타일을 희생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스마트한 그런 신발을 아무래도 가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편안함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희생을 할 수는 없어. 그렇죠? 희생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여전히 그래도 편안함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장면. 여기선 하일이 들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선 B가 먼저. 그럼 A까지는 먼저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2번하고 3번밖에 없습니다. A. 그러면 그래 불편함을 주는 것들 이 두 가지 있겠죠. 나쁘게 잘못 만들었거나 맞지 않는 거. 그럼 이걸 제외하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하이힐이야 라고 하면서 주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BA 그리고 나서 C BA 다음에 BA 다음에 C냐 D를 맞히는 거죠. 그 다음에 C 하이힐은 양성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그렇게
머물렀던 그런 매물들던 그런 패션에다가 먼저겠는가? 아니면 이러한 불편은 그래도 지금까지 남성 여성 사이에서 행복하게 다 무시해 왔다가 맞겠는가? 당연히 이러한 불편함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서 확인해 둘 수 있겠죠. 이 디스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어요. 자,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힌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였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그래도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힌트였던 거고요. 얘랑 대칭이 되는 거였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하이힐에 관한 이야기에서 요거 역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불편함은 뭐뭐뭐 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갑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풀이법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럼 내가 이제 또 풀이법 하나 외워야겠다. 뭐를 외워보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쓰는 the great cause of discomfort is 나가면 이게 힌트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이거는 지금 이 문장만 쓰인 거지 이 문제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죠. 뭐 apart from이 힌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나한테 feel 다음에 still 나오면 still이 힌트가 되는 거구나. 아니요, 이 문장에서만 힌트가 돼요. 다른 문장에서 힌트가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힌트라는 거 자꾸 풀이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수록 더 얽매이고 더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모든 스포츠나 모든 음악가나 모든 하는 것은 규칙이 너무 많으면 그것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됩니다. 불구가 돼요. 생각의 불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in the past예요. 제가 이거를 자꾸까지 지금까지 이란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걸 학생들이 과거라고 그냥 너무 고착화 시켜버리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이러한 불편함은 현재 완료 쓰고 있거든요. 그래 왔다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기꺼이 남자 여성들이 과거에는 그래 왔다. 이상해지죠, 해석이요. 그쵸? 이걸 때 설명드리면 past나 in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라도 in the past 한번 이해 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걸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를 구태여 이것을 과거에라고 막 집어넣고 끼워 맞추고 하는 게 바로 문법이에요. 물론 이거 찾아보면 지금까지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전 뒤져보고 그거를 다 맞춰서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풀이법이라는 건 규칙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규칙에 얽매여서 해석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면 그 강사는 이제 X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법이라는 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규칙은 다 아니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법도 규칙이기 때문에 고득점 받을 수 없다. 힌트라는 것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풀이법은 영포자.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 포기했어하는 학생들에겐 그나마 던져주는 거죠. 이거나 받아 먹어라. 이 정도. 이거라도 해라. 해석 못하는데 라는 정도. 그러니까 대략 뭐 30점대 40점대 애들에게 뭐 이것마저 희망이겠죠. 이런 거 갖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참 비참합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풀이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능력과 해석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어에 정말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국어를 모국어로 정말 잘하시잖아요. 근데 왜 영어를 못합니까? 자꾸 겁먹지 마세요. 자꾸 이상하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문법의 규칙이 얽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자유롭게 놓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망친 건 여러분의 선생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